자, 오늘도 강의하고 빨리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M 정도 강의했나요? 수급이 들어와서 N장의 시세금이 나온다면은 수급이 들어와서 오늘 같은 날이죠. 수급이 들어와서 N장의 시세금이 나온다면은 시장에 납득할 만한 충분한 명분이 가지고 들어오야 되며 이미 일반인들한테는 잊혀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난다 하더라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잠시 얘기 드렸지만 동양 PNF가요. 동양 PNF가 아침에 개입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제? 동양 PNF가 아침에 개입이 뜨기 시작하면서 적은 거래량 가지고 주가를 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걸 흐름을 지켜보니까 아침에 오늘 190만 주 붙었지만 이 종목은 아침에 시초가가 8,520원에 시작했지만 3% 개입되가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거래대금이 30만 주인가요? 30만 주 가지고 상단부까지 끄집 올리더라고요. 우리 방에서는 난리가 났었죠. 잠깐 보여주지만은 뭐지? 잠깐 기다려보세요. 아침에 9시 한 손 냈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자, 이래 보시면, 아침에 이렇게 동양 PNF이 시작하잖아요. 10만 주 보세요. 14만 주 됐는데, 캡처를 해놨습니다. 14만 주 됐는데, 플러스 4%예요. 그지? 이론도 있고. 보란 말이에요. 25만 주 됐는데, 10% 올라가. 여기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9,000원에 팔아라 그랬어. 이렇게 올라오니까. 9시 5분이죠, 그죠? 9시 5분입니다. 쭉 이걸로 온다고. 이제 맥커스도 더 보라 했고. 여기 보십시오. 동양 PNF 36만 주 되니까 10%라. 그지? 나중에 또 있나 볼까? 이거 빠지고, 그지? 상한가 터치하고 빠졌네. 9,490원이면, 그죠? 상한가 터치하고 빠졌네. 그러니까 상한가 터치하고 빠졌는데 50만 주예요, 그죠?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딱 받으니까 이 종목도 비트코인, 동양 PNF도 아침 9시 5분 되니까 벌써 플러스 10%라. 그럼 이것도 우리가 볼 때는 전고점이 돌파를 해버리니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충분하게 보시게 되면 기법이잖아요. 기법이라. 시장 어느 날 지켜보게 되면은 시장이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종목이다. 시장이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명분을 가지고 놀아야 된다. 그 명분이 뭐냐? 주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안철수 공동추진위원회 그 중에서 이제 이계한이 4명 중에 1명으로 지금 들어갔었잖아요, 그죠? 그제? 충분한 명분. 그리고 일반인들한테 잊혀질 때쯤 이미 요 종목 또한 마찬가지겠지만 요 시점에서 종목이 형성되다가 며칠 지나고 나니까 잊혀질 때쯤 됐잖아요. 그죠? 이때쯤 되니까 이제 좀 주말에 뉴스 가지고 들어옵니다. 중요한 건 거래량이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거래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종목은 일반인한테 잊혀진다고. 거래량이 없어진다는 자체는 점점 줄어지잖아. 그죠? 당하지 마시고. 그래,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주말에 들어왔으니까. 즉, 상승 명분이 있기 때문에 짱대 양봉의 상한가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짱대 양봉 상당히 높아야 돼요. 오늘 자리는 내가 볼 때는 종목상으로 보면 동양 PNF는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왔어야 돼요. 우리 방에서 딱 먹고 났을 때 지금 9시 반에 딱 상가 갔어야 되는 거 맞아. 이 날이거든.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쨌든 수익 나왔으니까 여기 보고 매수건 손절가 설정하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동양 PNF도 보게 되면은 이미 전고점을 돌파해버리고 죽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아침에 이걸 따라가거나 상타 치는 사람들은 물린 거라. 반대로 우리처럼 이렇게 잡고 들어오신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리하거나 수익으로 전환시켜 나오면 되거든요. 그죠? 이 전부터 8,000원 잡은 사람은 그냥 앉아갖고 15% 정도 드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거 저번에 M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된다고. 그럼 앞으로 이럴 만한 종목이 또 있느냐? 또 있어요. 우리 저번에 얘기했지만 잊혀질 때쯤 되면 또 나올 만한 종목이 있다 그랬죠. 그제? 프리미엄인들한테 이거 지금 당장 살 게 아니고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정도 딱 사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원래 이 종목 다음에도 이렇게 들어온다. 똑같이 설명드렸던 종목이잖아요. 그제? 그 종목도 다음에 공유 한번 합시다. 자, 보도록 하고 여기서 거래량을 본다면 A날 이전으로는 거래가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A날 이전에는 우리가 볼 때 동양 PNF를 볼 때 이게 A예요. 이게 A라고 봤을 때 A날 이전에는 거래가 많이 붙었어요. 거래가 많이 붙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거래가 많이 붙었다. 그죠? 거래가 많이 붙었습니다. 그죠? 거래가 많이 붙었어요. A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래가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A날 기점으로 대량 거래가 터지고 N자인 시대를 받기 전까지는 거래가 점진적으로 줄어들어야 됩니다. 거래가 점진적으로 줄어들잖아. 거래가 점진적으로 줄어듭니다. 보이시죠? 그죠? 점진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단타성 물량이 머릿속에 잊혀질 때쯤 되게 만들어 놓는다고. 빠진 흔적이 나와야지만 되고, 근데 주포들도 지속적으로 어느 특정 가격에서 관리하는 걸 봐야 되거든. 이 주포들도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어딜 관리하냐, 8,000원대를 관리를 상당히 잘하더란 말이야. 우리 형님도 다 보고 있었거든요. 왜 동양 PNF 내가 꼭 보라 했으니까. 다시 꼭 들어온다고. 중요한 건 언제 사느냐는 거지, 언제. 저번에 말씀드린 언제 살 거냐는 거라. 언제 사야 돼요? 금요일에 사야지. 얼마에 사야 돼요? 8,000원대 이하. 내가 사라 했거든요. 8,000원대 뭐 사가지고 들고 가시면 들고 가있어. 뭐 굳이 위로 칠 필요는 없고. 근데 오늘 가더란 말이야, 공시 가지고. 형님 저는 못 잡았습니다. 아, 됐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종목 드릴 테니까 절대 위로 치지 말라고. 괜히 위로 쳤다가 물릴 수도 있으니까 추기 매수하지 말라고. 이게 N자의 시세.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앞전에 강의 드렸지만 A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일째에서 우리가 볼 때 4일째는 무조건 선침매수로 들어간다 그랬거든. 조금씩 잡아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주말을 끼워서 뉴스가 나올 수도 있다. 저번에 그런 얘기를 잠깐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N자의 시세이 나온다면은 이미 어느 정도 수익률에 나옵스를 본다. 11일평을 기준이기 때문에 파동의 원리를 이용해서 본다면 전고점까지 목표가를 설정하는 게 되게 많다. 전고점. 예? 전고점이 목표가 다 기론장이 저 있잖아요. 내가 딴 얘기 합니까? 오늘 했던 거잖아. 전고점이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전고점 목표가 9,000원 나왔잖아요. 전고점 목표가 9,000원.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식의 짱대 안봉이 나왔으면은 이 종목은 오늘 만약에 종합주가치가 그리 밀리지가 않았고 오늘 만약에 이 종목도 9시 반에 이런 식의 상한가를 갔다면 이 종목 무조건 목표가는 10,000원이라. 내가 오늘 형님들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거 상한가가 무조건 10,000원입니다. 내일 10,000원 먹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도 매수한 손절가 설정하시고 하십시오. 이 종목 이렇게 빠지더란 말이야. 대부분 우리 회원들 자체가 비싸봐야 8,500원이거든요. 8,600원이나 막 비싸게 사봐야 8,600원인데 진짜 물린 사람들 물렸다고 보기 좀 그렇고 정리 안 해서 하더라도 이 충분히 이 시간대에 정리할 수 있잖아요. 언제까지요 여기 11시까지 11시 10시 반까지네. 다 정리할 수 있잖아 여기. 다 진짜 비싸게 사 8,600원이고 대부분 다 현재 밑에 사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다 정리할 수 있잖아요 이 시간에. 정리 못 한다는 건 벽면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제? 물렸습니다. 이거는 뭐에 물렸어. 그죠? 그런 식으로 좀 본다. 그 다음에 어디 갔나 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 N자형의 시세 흐름을 드신다고 봤을 때 목표가를 잡아야 됩니다. 이제 매도 방법이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강의해드렸다면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매도를 어떻게 칠 것이냐, 매도가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무조건 전거점이다. 무조건 전거점. 오늘도 얘기했잖아. 무조건 전거점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만 내가 강의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10년 전, 15년 전, 1년 전, 1년 전에 강의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1년 전에 했던 내용인들이야, 다. 근데 이 내용도 보면은, 보통 기법이 바뀐 게 아니고요. 보통 한, 몇 년 전에 했던 강의 내용 다 하는 거죠. 그럼 모다정보통신도 마찬가지고. 그지? 초보자분들은 전고점을 보시기 전에 일단 7, 8% 수익 흐름이 나오면 일단 매도 치고 보라 하죠. 그죠? 수익 단다 습관을 해라.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한다면 2차 목표가는 어디 잡아갈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잡아갈 거야 봅시다. 자, 만약에 우리가 볼 때 N자의 종목을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볼 때 이미 1차 목표가는 전고점이라고 우리가 잡아놨어.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게 전고점 돌파돼가지고 짱대 한 번에 상가가 나온다면 2차 목표가는 어떻게 잡아갈 겁니까? 이 답변해보세요. 짱대 한 번이 터졌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상가가 나왔다. 그러면 이 종목 1차 목표가 전고점이 여기다. 그지? 전고점이 여기다. 이 가격이 전고점이다. 응? 이 가격이 전고점이다. 이 가격이 전고점이다. 이 가격이 전고점이다. 이 가격이 전고점이 돌파를 해버렸다. 그럼 매도 쳤다. 그럼 나머지 상가 가버렸어. 나머지 절반 들고 있는 이 2차 목표가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2차 목표 금액은 어떻게 설정할 겁니까? 2차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하실 거예요? 나머지 절반 들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3분의 1을 두고 있던가 다 매도 치고 나갈 겁니까? 세력 끌 때까지 추세 꺾일 때까지 보는 게 아니고 제일 좋은 거는 그제? 심리적 가격. 그렇죠. 심리적 가격대가 무조건 나와야 돼. 무조건 심리적 가격대까지 나와야 돼. 추세 꺾인다는 거는 추세 꺾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심리적 가격대 무조건 나와야 돼. 그지? 가격. 심리적 가격.
그죠? 그렇지. 단위 바뀌는 심지어 가격. 그게 5,000원, 10,000원, 뭐 이런 거.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못 보게 되면 아까 뭘 보라 했습니까? 왜? 동양 PMB 상가하면 10,000원까지 봐라. 그 다음부터는 뭐 매도식 나와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정쩡하게 뭐,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뭐 6,000원이다. 그래서 이제 상한가는 뭐 6,500원 갔다. 그러면 이제 우리 회원님 아까 말씀드린 누구지 저게? 상단부까지. 그 다음날 상단부까지 끌고 가서 매도 치라. 그죠? 상단부만 대충 플러스 10%권 이상해서. 그럼 요 11평에서 미리 잡고 들어오니까 몇 프로 드시냐면 요것도 한 25%에서 뭐 한 30% 정도는 충분히 먹고 나오죠.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N적인 기법인 거라. 충분히 예상하고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N적인 기법은 시장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재료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미 일반인들한테 좀 잊혀질 때쯤 해놓고 들어온다고. 동양 PNL도 보면 공시 가지고 거의 반 공시 가지고 들어오잖아. 이미 그 이기한도 보시면 우리가 저번 주에 보시면 이 공동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볼 때 중요 직책을 맡을 거라고 우리가 그 뉴스라든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다 봤잖아요. 그런데 이 뉴스가 터지자마자 오늘 들어온다고. 원래는 저번 주에 들어왔어야거나 혹은 연속성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오히려 뉴스 다 터지고 나서 들어오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오늘 뭐 수익 축하드리고 예. 넘어가고. 그죠? 남들은 뭐 몇십 프로 못다 좋다고 뭐 박수 치고 뭐 대박이라는데 우리 방은 뭐 솔직히 얘기를 해가지고 상한가 뭐 처음 먹어봅니까? 그죠? 안 먹어봤어요. 상한가를. 그러니까 뭐 그냥 넘어갑니다. 뭐 투상 먹든 뭐 쓰리상 먹든 어차피 그죠? 앞전에 고생했던 거 있으면 그만큼 또 수익을 또 뽑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뭐 있나 보자. 자, R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R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까지 하고. 자, 여기 다 됐습니다. N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N장의 시세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중요합니다. 별표. 자, 이거 뭐 우리 좀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죠? 중요한 거는 N장의 시세 흐름을 보여준 종목은 대체로 다음번에 조정을 받을 때도 같은 패턴을 쓴다. 아주 중요합니다. 기억을 꼭 해놓으세요. N장의 시세를 먹었던 종목은 다음번에도 N장으로 들어옵니다. 내가 저번에 얘기해드렸죠. KDC가 우리가 볼 때 KDC가 예전에 내가 잘 먹었던 종목인데 KDC도 원래 잘 좋은 종목인데 N장으로 잘 가. 그 얘기했거든. N장으로 급등하는 계속 N장으로 급등하잖아. 실 21,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때 N장으로 잘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역시 방산주, 스펙거 이런 거 N장으로 상당히 잘 들어오거든요. 방산주, 뉴스 터져 시간차 공격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AI도 마찬가지고, 그지? AI도 보면, 뉴스도 보면은 바로바로 터지진 않아. 오늘 터지고 있다, 3일 뒤에 뻥 터지고, 또 가만히 있다가 한 5일 뒤에 뻥 터지고 이런 식이니까 충분하게 그렇게 매집하는 걸 보시고 같이 사셔야 돼요. 이런 테마성이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 드셔야 다음에도, 이 종목 들어오면, 이 새끼는 그때 그 패턴 쓰더라. 다음에도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종목이 단기가 수급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눈여겨 보고 있다가, 그지? N장으로 그냥 다음에 그냥 아예 그냥 자체적으로 눌림목도 들어가지도 않고, 마음고생 바에는, 그지? 기다렸다 차라리 N장 드시기 낫겠죠. 오늘 이 얘기 많이 들었다, 그지? 오늘 장중에 얘기 해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N장의 시세임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음번에 조정받을 때도 같은 패턴을 쓴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는 이 종목을 어떻게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줬죠. 얘기해줬습니다. 그죠? 이 종목을 오늘 들은다. 그렇게 얘기해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음번 조정 시에도 11평을 조정받을 수 있으니까 생각하셔도 꼭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거는 예전에 이렇게 많이 패턴이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N자의 시세음이 보통 보게 되면은, 우리가 뭐 말씀드리냐면은, N자의 시세 봤다가 또 11평 밟고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11평을 두 번 밟지는 않습니다. 요 정도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도 시세를 받을 것 같으면 21평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패턴을 두 번을 잘 안 써요. 예전이나 작년이나 또 작년하고도 틀린 게 뭐냐면 작년에는 11평에서 밟고 들어왔으면 다음에도 또 11평 밟고 하는 것도 좀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 흐름은 2, 3년 전의 흐름은 11평 밟고 딱 흔들어줬다가 또 11평 밟고 또 이런 식으로 뭐 좀 우상향적으로 가는 패턴이 나오던데 요새는 보면은 11평 밟고 나서 그대로 꺾여버렸다가 21평까지 뜰찼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이런 경우도 꽤 많아요. 그지? 그러니까 올해하고 한 3년 전하고 틀린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 좀 틀려요. 예전에 11평 무너지고 나면은 우리가 볼 때면 뭐 예를 들어 단기평 무너지고
나면은 11평 밟고 N자가 들어왔다가 눌림목까지 형성되고 난 다음에 또 밀려버리면 또 11평 또 밟고 또 들어오고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왔었거든요. 자주. 근데 지금 요새 보면 또 11평 갔다가 한번 밟고 수급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재차 좀 추세가 무너지게 되면은 11평이 안 들어오고 21평까지 뜰찼다고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 예를 들어 이런 거라. 우리가 공략 안 했지만 벽상건수도 보게 되면은, 야, 우리 방에서 그랬거 얘기했거든. 이 정도 보게 되면 11평 한 밟고 이래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도 11평 밟고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죽인다고. 그러고 나서 22평 선에서 들어오거든요. 이날 들어왔어요. 이날 들어왔는데 웃긴 게 뭐냐면, 뭐고요. 잠깐만요. 쓸데없는 다치 아프고 공부하는데. 요 흐름상 쉽게 보게 되면은 여기서 수급이 들어왔어야 되거든요. 유입평선 때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급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날 한가를 갑니다. 한가 가고 상한가거든요. 좀 보면 되게 웃깁니다. 일자 보면 웃겨요. 거의 뭐 조정이 없습니다. 거의 뭐 상한가, 상한가 아니면 한가라. 그지? 그만큼 아주 극단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 평건설 잘 못 봤습니다. 저번에 그 얘기 한번 해드렸지만 아싸리 벽상건설을 사실 거면 이날에 주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22평 정도만 관리를 해줬다면은 나는 이거 우리 방에서 추천 한번 해줬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런 패턴으로 만약에 좀 믿고 달고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 밑거리 좀 달고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 금요일 날에. 이런 식으로 좀 돌았다. 잘 안 그러지, 너. 이런 식으로 돌았다. 그러면, 난 우리 방에서 이거 시켰을 거라. 이런 식으로 뭐, 이어지고 나면. 그럼 다음날 우리가 볼 때 뭐, 이런 시세 흐름도 한번 예상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지, 뭐, 이런 식의 흐름도 예상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이 종목은 요거 이탈되면 손절입니다. 뭐, 얘기했지. 요거 이탈되면 손절하십시오. 이렇게 잡아주고 추천하겠지. 적게 하세요. 이런 얘기.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거였거든. 근데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가지고 뭐, 이딴 식으로 가는데, 이거 뭐, 어디 갔노? 뭐지? 이게 뭐, 예를 들어 한가를 가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사? 못 삽니다. 그럼 매수는 언제 해야 돼? 이날 한가에 사야 돼. 매수가 이날 한가거든요? 이날이 언제였나? 12월 5일. 12월 5일이 목요일날 한가 사야 돼요. 한가에 살 만큼 멍청한 사람은 없잖아. 주식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볼 때 뭐 투의 기법으로 좀 들어왔지 않나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간에 같은 두 번 쓰지 않는다는 거 꼭 명심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같은 기법이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제? 오히려 그걸 가지고 이용해 먹는 게 되게 많아요. 22평까지 밀어주거나 아니면 그대로 추자 이탈 경우 죽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보면은 11평까지 갔다가 한번 다음에도 12평까지 떨어졌다가 종목이 이렇게 죽어버리는 형태가 많은데 요새는 11평 따가 20평까지 근처까지 왔다가 한 반등 주고 죽어버립니다. 이런 패턴이 좀 많이 생기니까 잘 유의있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녹화 끝.